탐조 전문가도 할 수 없고 탐조 초보자도 할 수 없지만 탐조를 하고 싶은 인구는 많아진 상태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새와 관련된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탐조책방 박임자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2023 북적북적 경기 서점학교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요. 저는 6기로 이 과정을 듣게 되었어요. 동네 책방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 강좌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서 코로나 때 들을 수 있었고, 이걸 들으면서 아, 책방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힌트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지원사업, 책방 지원사업, 공모 합격하기라는 주제로 해봤는데요. 그 이야기는 왜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는 책방을 열게 된 그런 시점부터 지금까지 공모 사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책방의 시작, 탐조 책방을 열다, 공모 사업의 성공과 실패, 공모 사업의 확장, 공모 사업의 노하우, 그리고 지금 현재 탐조 책방은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제가 책방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몇 년 동안 준비한 분들 계실 거고 난 지금 이제 막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느냐면 다사리 문화기획학교라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예전에 대학교 졸업하고 문화기획을 회사를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전시, 예술, 공연 이런 쪽으로 저의 삶과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문화기획 회사였고요. 지금은 코로나였지만 그때는 IMF로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50이 넘으면 나도 다시 문화기획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마침 다사리 문화기획학교라는 학교가 열리게 되었어요. 공모 사업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곳을 선택하고 지원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경험하게 된 첫 번째 장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기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제 탐조 책방이 입주하게 된 공간에 대한 탐색을 시작하게 된 곳이기도 해서 이렇게 문화기획 학교를 통해서 문화기획이라는 것을 저는 먼저 접했습니다. 그때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도 계시는 분이세요. 책방을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살면서 책방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서점이다, 큰 서점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봤지만 책방을 동네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서 책방에서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가죽공예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방에서 왜 가죽공예를 해요? 그랬더니 책방지기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저는 새를 좋아하니까 탐조 책방 하면 되겠네요 하고 농담처럼 던졌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경기 서점학교가 떴는데 그때가 6기였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저처럼 강사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계셨는데 굉장히 주제가 좋았어요. 어떤 공간이 될까? 무엇을 팔까보다 어떤 공간이 될까를 고민하라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어떻게 보면 책방은 책만 파는 것 같은데 가죽공예를 할 수도 있고 책방지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 책을 파는 게 아니고 무언가 다른 것들을 팔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신청을 해서 선택을 해서 또 듣게 되는 과정들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책방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듣고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책방 관련된 것들만 찾아볼 수도 있지만 책방 이외의 것들을 많이 알아둘수록 이후에 책방을 진행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책방이 들어가게 될 경기 상상 캠퍼스의 신규 입주 그리고 서점 창업에 관련 이야기인데요. 경기 상상 캠퍼스는 다사리 문화기획학교를 진행했던 공간이기도 해요.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옛날 서울대, 농대 캠퍼스가 있던 곳을 경기 상상 캠퍼스라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고 그때 있었던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상 캠퍼스에 입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유는 100년 된 숲이 있고 도심 한가운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또 임대료가 저렴했고 보증금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고 들어갔을 때 상상 캠퍼스 자체 내에 공모 사업들이 또 많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들은 게 10월, 11월 그때쯤이었기 때문에 미리 들어가서 공모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입주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미리 체크를 해놨어요. 그때 공모사항에 공지사항에 떴던 내용인데요.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여태까지 지원사업 관련해서 몇 번 해보지도 않았지만 처음 하는 것 치고는 서류를 채워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모르는 용어도 좀 많았고 그래서 이것을 미리 이제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주로 했던 게 뭐냐면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일단 내가 채울 수 있는 부분부터 채우기 시작했어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기획서를 다운받아서 그 신청서에 채워넣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창업을 한 게 아닌 상태로 개인으로 들어간 거였기 때문에 개인으로 할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 채워넣기를 진행을 했고 그때 이제 모르는 것들이 있을 때 주위 분들한테 도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용어나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저희 경기 서점학교 끝나고 나서도 멘토 하셨던 선생님들이 계속 이어나갔어요. 온라인상의 카톡이라든지 단톡방을 통해서 계속 물어볼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고 그 공간에서 저희가 창업 관련해서 모르는 것들이 있을 때 수시로 이야기를 전해주셨기 때문에 아마도 경기도 특히 수원에는 책방들이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경기서점학교 끝나고 나서 계속 이어지는 멘토링과 그런 관계들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드디어 공모사업이 이제 신청하는 기간이 되었고 신청을 하게 됐는데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정말 소수의 단체들이 들어갈 수 있었고 혹은 개인이 들어갈 수 있었고 저희는 들어가서 개인으로 들어가면 6개월 내에 창업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6개월 내에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정말 서점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 과정은 저희가 입주해 있는 단체의 모습이고요. 저희 탐조책방이 있는 곳이고 예전에 1981년도에 만들어진 건물을 정말 살짝만 만져서 옛날 느낌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건물에 입주해 있고 이 건물, 이 방이 공유 공간이었는데 4개의 단체가 같이 쓰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입주를 하고 나서도 좀 고민이 있었던 게 보통 책방 하면 북토크도 하고 사람들이 북적북적 해야 되는데 문을 하나로 공동으로 쓰고 그 문을 통해서 다른 단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많았는데 그럼 어떡하지? 오프라인을 하는 거는 포기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마침 또 코로나이기도 해서 온라인으로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온라인을 조금 강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프로그램들 런칭을 먼저 하고 진행을 방향을 그렇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들어와서 3월 달에 딱 입주를 하게 되었고요. 첫 번째 사진이 입주를 했을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최소한의 책상 그리고 최소한의 인테리어가 제공이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공간을 하나씩 채워나가야 됐는데 이 공간에 입주를 하면 최대 있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이에요. 그러면 전제가 3년 후에 이곳을 나가야 된다 이거든요.
그래서 책방을 채울 때도 어떻게 인테리어를 할까 정말 설레잖아요. 여러 가지 준비를 검색을 해보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정말 검색은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 3년 후에 나가야 되는데 최소한의 것들로 한번 채워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와디즈에서 종이책장을 펀딩을 하고 있어서 그 펀딩이 도착하는 그 날까지, 그날을 이제 오픈하는 날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종이책장으로 우선 채워 넣었고, 또 벽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당근에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것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사서 거기에다가 또 하나씩 설치를 하면서 책방을 준비를 하게 됐어요. 네, 책방을 준비하면서 탐조 책방이기 때문에 새와 관련된 곳이고, 또 저는 생태문화 기획자라고 명명을 했기 때문에 책방도 약간 생태기획자다운 그런 책방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를 새롭게 드리기보다는 3년 후에 해체될 이 공간에서는 어쨌든 나갈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나갈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계획대로 지금은 덩어리가 큰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은 거의 들이지 않은 채 초기의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책방을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사업자도 냈는데 이런 과정들마다 사실은 멘토쌤들의 조언이 있었고, 그때마다 물어보고 그대로 해보고 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 전에 차근차근 책방을 준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소 즉흥적으로 나도 그러면 책방을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서, 생각하고 6개월이 안 돼서 입주와 함께 창업을 또 하게 된 셈이어서 오히려 책방을 열어놓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분 좋게 탐조 책방 이렇게 이름도 다른 무언가를 지어질 때까지는 탐조 책방이라고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름도 안 짓고 있었는데, 막상 입주해서 이제 정말 사업자를 내야 될 때가 되니까 이름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름 고민도 한 2개월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역시 처음에 나는 새를 좋아하니까 탐조 책방 해야겠네 한 그대로 탐조 책방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픈을 하기 전에, 공식적인 오픈을 하기 전에 이제 고민이 돼서 책방을 이제 막상 열게 돼서 열기는 열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이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막 책방을 하겠다고 어디에다가 많이 알린 것도 아니고 조용히 인스타그램에 많이들 책방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저도 블로그도 해보고 페이스북도 해봤는데 책방을 할 때는 인스타그램에서 열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스타그램에 책방을 열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약간의 두려움이 그때 좀 있었죠. 그때 제가 첫 번째 공모 사업을 발견하게 됐어요. 수원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했던 취향 존중 프로젝트라는 거였는데요. 이걸 보면서 책방 문을 이제 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취향 존중 프로젝트 이름도 좀 멋졌고요. 그때 당시에 취향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할 때였는데, 우리 동네 힐링 커뮤니티라고 해서 말하자면 강의를 해줄 강사를 모집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런 공모 사업으로는 또 이쪽에서는 처음이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번에 한 10만 원 정도 주는 그런 프로젝트였었고, 지금 보면은, 지금 같으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좀 가볍게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됐고, 그때 첫 번째 프로젝트, 제가 굉장히 해보고 싶었던 새를 듣는 시간이라는 프로젝트를 여기에다가 실현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8회차 진행을 했고 모집도 잘 됐어요. 신나게 그 경기 상상 캠퍼스라는 공간에서 탐조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됐고, 제가 약간 치유나 힐링 이런 쪽으로도 관심이 있어서 일반 탐조하고는 약간 차별화를 둔 약간 치유를 겸한 성인 대상의 탐조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오픈을 딱 하니까 다른 분들이 오는 거예요. 가족 대상, 가족이 오고 연인이 오고 해서 제가 원했던 그런 층이나 대상들이 오지는 않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나 8번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게 되었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원하는구나, 대중의 의견들을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해서 굉장히 또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고, 그걸 통해서 프로그램을 홍보하면서 책방도 같이 홍보를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두 번째 공모 사업으로는 마찬가지로 수원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했던 워킹그룹이라는 거였는데요. 그 전에 수원문화재단에서 하는 이런저런 활동에 참여를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이 워킹그룹은 또 앞서 했던 것보다는 단위가 조금 더 커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또 제가 해보고 싶었던 프로그램을 여기에 접목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내용은 조금 후에 다음 장에서 성공과 실패라는 이야기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프로그램 공모를 할 때 면접으로 심사를 했는데, 그때는 또 온라인으로 공모 신청을 많이 면접 심사를 받게 됐고, 그때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렇게 면접을 보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온라인에 좀 강하게 된 그런 지점이 있기도 했습니다. 공모 사업에 성공과 실패도 넣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가장 실패했던 것과 가장 성공했던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실패 사례는 새를 듣는 시간, 제가 가장 준비를 많이 했고 좋아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일단 공모 사업에 된 것 좋았고, 그쪽에서 요청하신 게 이렇게 강사료를 지원을 해주니 최소한의 그 비용을 책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정말 최소한으로 프로그램비를 책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대비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회까지 할 때는 굉장히 좋았고,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얻게 된 노하우들도 많았지만, 실제로 그 다음 가을이 되었을 때 이 프로그램을 런칭을 하려고 하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가격을 얼마로 해야 할까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하지 못한 상태로 앞선 그 프로그램에서 만족도는 좋았지만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비율도 많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차별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성공 사례로는 바로 그 다음 두 번째로 했던 프로젝트는 성공 사례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어질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프로그램은 연속 프로그램을 아예 준비를 해놓고 생각을 해놓고 이 프로젝트를 지원을 하게 된 거였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수원 세산책이라고 해서 수원 지역에서 탐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탐조하면 여러분들도 느껴지겠지만 조금 전문가적인 느낌이 들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새산책이라는 조금은 가벼운, 누가 들어도 산책을 하는데 새를 보면서 하는가 보다라는 느낌이 들게 새산책이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있었고요. 이 프로그램을 할 때는 수원에서 새를 만나는 5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공모에는 지원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끝나면 저는 수원 새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었고, 그때 수원의 4군데에서 어떤 곳에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될지도 생각을 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모 나고 이제 모집을 할 때도 거의 순식간에 제가 저녁을 먹고 있다가 딱 열렸는데 거의 2시간 만에 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얼른 신청을 마감했던 기억이 나서, 사람들에게 어떤 제목으로 또 어떤 프로그램이 다가갔을 때 매력적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11월 달, 그 다음 달에 곧바로 런칭을 해서 이 프로그램은 지금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저희 책방의 대표 프로그램이 되기도 했어요. 자, 공모 사업의 그런 확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산책이라는 책방 자체 프로그램은 수원에서 새를 만나는 5가지 방법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냥 매번 똑같이 도시 새산책, 수원 새산책, 그리고 4군데 장소에서 반복해서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저희가 1년 되고 2년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파악을 잘 하게 됐고, 그 장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매력적인, 그달마다 달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모집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책방 자체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그 비용에 대해서도 2년 동안 계속 고민을 했어요.
사실 10,000원부터 30,000원까지 할 때마다 반응들이 다르고 모집을 할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즉각 오기 때문에 이런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이건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어떤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세산책이지만 장소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수목원에서 한다든지 또 절에서 해본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점점 확장을 해나가면서 비슷한 프로그램이지만 조금은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책방 자체 프로그램으로 이게 책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하는 생각을 지금쯤은 하게 되지 않으시나요? 책방인데 지금 아직도 한 번도 책 얘기는 안 한 것 같죠? 네. 저희는 새와 관련된 책을 한 자리에 모아놓은 것, 이거 자체가 컨셉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권수가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는 없어요. 조금 더 확장을 하더라도 새가 있는 정원을 만들기 위한 정원이라든지 또 새들이 있는 환경을 고려한 생태 환경과 관련된 약간의 책들이 더 들어올 뿐이어서 이 책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기본 베이스가 되는 이런 프로그램이 어떻게 책방으로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게 됐고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저희 책방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끝난 후 책방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게 마치 굉장히 혜택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고, 책방 세산책이 끝나고 나면 실제로 책방으로 오시는 비율들이 조금 높았어요. 그래서 시간도 처음에는 한 10시에 시작할 때도 있었는데 10시에 하게 되면 12시가 딱 걸리고, 그렇게 되면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책방으로 곧바로 오는 게 쉽지는 않아서 9시에 시작하면 11시에 끝나고, 그럼 책방으로 자연스럽게 와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기도 해서 약간의 디테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산책이 2년 정도 되니까 그 지역과 관련된 곳에서 협업 프로그램을 제안해 오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했던 곳이 탐주책방에 있는 경기 상상 캠퍼스와 또 수목원이 생길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를 2년 정도를 하면서 탐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탐조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면서 데이터가 쌓이는 것들을 보여드리기도 해서 수목원에서도 같이 협업을 하자라고 제안하셔서 이번 달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경기 상상 캠퍼스의 프로그램도 이번 달부터 2번씩 진행을 하자라고 해서 저희 자체 프로그램이 아닌 협업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수원 화성 같은 경우도 약간 관광화된 탐조를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선경도서관에서 계속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계절 프로그램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책방 자체 프로그램으로 세산책 이외에 어린이 탐조 가이드라는 것도 사실은 시작점이 경기 상상 캠퍼스에서 있었던 협업 프로그램이었어요. 단체와 단체들이 서로 모여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들을 지원을 해주었는데, 그때도 3개의 단체, 5개의 단체가 함께 했는데 저는 그 다음을 생각을 하면서 프로그램 이름을 미리 정해놓고 그때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게 끝나고 나서 곧바로 또 어린이 탐조 가이드라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실패가 이후에 계속 반복해서 성공의 사례로 갈 수 있도록 진행을 했는데, 어린이 탐조 가이드는 지금도 여전히 저희 책방에서 고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가족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린이가 탐조를 하고 싶고 그럴 때 부모들이 같이 오게 되는데, 부모와 함께하는 가족 탐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 책방에서 한 70% 정도의 그 오시는 분들이 가족 탐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점차 가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더 진화가 되기도 했어요. 기관들과의 콜라보를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미술관과 또 박물관 쪽에서 탐조 프로그램을 예술 프로그램 속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협업을 하게 되었고, 작년에는 경기도 미술관, 올해는 전국 선사박물관에서 탐조 프로그램이 들어갔었고요.
수원문화재단과는 또 처음 인연 때문인지 계속 이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도 또 공모사업 지원을 해서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던 새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한 곳에서 다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어떤 게 맞겠다, 또 여기에는 어떤 게 맞겠다라는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런 곳에다 제안을, 공모가 딱 뜨면 여기에는 어떤 게 맞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공모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콘텐츠진흥원과도 저희 처음 시작이 경기 서점학교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 콘텐츠진흥원에서 나오는 공모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되었고요. 경기 동네 서점전에 선정이 된 게 첫 번째였었고, 이거는 초창기 이렇게 창업을 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서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때 약간의 제도가 바뀌면서 저희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때 이제 이후로 참여한 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사실은 나 혼자였던 책방이 여러 다른 책방들과 같이 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또 수원이나 경기도에서 계속 책방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었고, 그 전까지만 해도 책방들과의 교류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저는 책방과 교류하고 책방들에게서 얻는 그런 이야기들, 또 에너지들, 이런 것들 때문에 혼자 하지만 혼자 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힘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방을 하시게 되면 뭐 인스타그램이든 어디든 계속 교류도 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경험을 공유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서울국제도서전에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나가서 책방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이런 지원이 없으면 이런 공간에 이런 비용을 내고 책방이 나가서 홍보를 하거나 책을 판매하는 그런 기회가 없었을 텐데, 이런 기회가 또 있어서 5일간의 기간이 조금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저는 선택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곳보다 이곳에서의 판매나 또 다른 분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수단이 되기도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명함도 굉장히 많이 챙겨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 상상 캠퍼스는 저희가 있는 곳인데 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업을 할 때 또 경기도 수원 근처에 계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지원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기도 해요. 12월 정도 되면 1년에 한 번씩 공모가 뜨니까 미리 경기 상상 캠퍼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 그 전에 프로그램들에 참여한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냥 딱 공모 사업이 떴을 때 들어가게 되면 그 기관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관심이 있는 기관에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공모 사업들을 미리 받으시게 되면 실제로 공모를 진행을 할 때 도움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상상 캠퍼스에서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기도 했지만 텀블벅이라는 텀블벅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었는데, 텀블벅 지원에도 선정이 돼서 저희의 메인 또 이렇게 상품 중에 굿즈 중에 하나인 맹순시 아파트 세달역이라는 것을 매년 만들어 오고 있고요. 첫 해에는 지원을 받았지만 두 번째에는 지원받지 않고 스스로 또 텀블벅으로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책방을 하다 보면 개인의 능력이 점점 진화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이렇게 책방을 안 하게 되더라도 이 많은 그런 능력치들로 다른 더 멋진 일들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수원문화재단에서 또 공공예술 프로젝트라는 것을 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그런 콜라보 작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책방 안에 있기보다는 책방 밖에서의 활동들을 점점 더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는데, 이런 활동들을
제가 계속 SNS에 올리고 있어요. SNS에 이런 것들을 계속 올리게 되면 효과적인 것은 이 책방에서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콜라보 제안이 역으로 또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책방에서 열심히 책을 판매하거나 또 프로그램을 준비하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책방을 알리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올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면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잠깐 1분이나 2분 정도 시간을 내서 기록하는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기록의 힘은 굉장히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하나씩 다 SNS에 올리시다 보면 그것 자체로도 이미 홍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도 탐조라는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때 특히 관장님께서 경기 상상 캠퍼스를 이렇게 돌면서 콜라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이렇게 탐색하기도 하셨는데 굉장히 적극적이기도 해서 지역에 있는 평생학습관이나 기관들을 먼저 탐색을 해보는 것도 먼저 제안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확실하다면 새롭다면 요즘은 이런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강의나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분들을 모시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콜라보 제안이 오기도 했고 저희가 그 전에 했던 아파트 탐조단이라는 프로젝트를 보고 학교에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세요 하고 교육청 산하에 있는 단체에서 요청을 해서 작년에 3개 학교에서 8회차씩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도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어 놓고 나면 이거는 이제 생명력이 생겨서 그 다음에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책방을 하기 전에 아파트 탐조단이라는 프로젝트를 먼저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언제 시작을 했냐면 2020년 코로나로 일들을 다 멈춰야 했을 때 제가 하던 심리치료 일도 마찬가지로 대면이어서 멈추게 됐어요. 한 3개월, 4개월 정도를 멈추게 됐는데 아파트에 있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새는 보러 가고 싶은데 밖으로 갈 수는 없고 또 봄철인데 섬으로 가려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아파트 단지를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취미인 탐조를 아파트에서 할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코로나였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1년 동안 새를 관찰하면 몇 종의 새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서 개인 프로젝트로 아파트 탐조를 시작을 하게 됐고 그때 한 8개월 정도 하니까 40종이 넘는 새가 관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새지도로 만들고 싶은데 어디 지원해 주는 데가 없나 하고 적극적으로 주위 분들한테 여쭤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그 숲과 나눔이라는 곳에서 풀씨 프로젝트를 하는데 1년에 2번을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선정이 되면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공모 사업이 떴을 때 이 프로젝트를 신청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한 단체에서 지금 올해까지 4년째 지원을 받고 있는데 풀씨 프로젝트가 300만 원, 그 다음에 풀꽃 프로젝트가 2천만 원, 그리고 초록열매 프로젝트가 3천만 원이에요. 같은 프로젝트가 점점 성장해 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가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어디까지 키워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탐색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재단법인 숲과 나눔이라는 곳도 한번 체크를 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곳들은 책방과 별로 관련이 없는 곳들이었죠. 탐조라고 해도 기존의 탐조는 환경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주로 공모 사업을 하고 그런 곳에서 지원받아서 활동을 하는데 저는 문화기획자로 생태문화기획자로 어떻게 하면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탐조 책방을 열고 거기에서 탐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환경부에서 지원받은 게 없어요.
문화재단이나 또 이런 그 시민 아이디어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곳에서 저희 프로젝트를 실험을 해보고 그런 프로젝트를 또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해보면서 탐조 책방과 또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지, 어떤 게 사실은 우선이고 어떤 게 뒤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책방과 탐조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가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노하우,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가지고 제가 한번 몇 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고문에 답이 있다. 사실은 이런 업무를 맡고 있는 분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 공고를 내야 될까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고, 이렇게 공모 사업을 수행하는 우리도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지만 시행을 하는 공모 사업을 내고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고민이 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모 사업을 내고 공모 사업에 참여하고 이게 갑과 을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둘의 합이 굉장히 잘 맞아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행하는 것도 수행하는 것도 다 중요한 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면 전화하기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물어보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실제로 전화를 해보면 생각보다 자세하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쓰시다가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혹은 공모사업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라고 하면서 직접 여쭤보실 것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책방과 관련 없어 보이는 곳을 살펴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게 이건 굉장히 참신한데 라는 생각을 오히려 더 하실 수도 있어서 책방 쪽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 같아 보이는데 다른 쪽에서는 와 이런 것도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책방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조금은 먼 곳에서도 무언가를 살펴보고 체크해보고 내보시게 되면 오히려 또 성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활용했던 공모 사업을 책방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어떤 것들을 시도할 때 돈이 안 들 수가 없는데 공모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 공모 사업으로 돈은 많이 벌지는 못하는데 내가 하고 싶었던 프로그램을 가볍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해서 공모 사업을 책방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쩔 때 실패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처음에 새를 듣는 시간 같은 경우 제가 애정을 가졌지만 실패를 하고 제기를 못했던 프로그램이기도 한데 이것도 나중에 또 살려내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또 적합한지 실패했다고 해서 묻어두지 말고 잠깐 발효를 시킨 다음에 다른 곳에서 또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은 것은 계속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갖고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손님이 없어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라. 어떨 때는 수원 새산책 같은 경우 처음엔 정말 한 명 신청할 때도 있었거든요. 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지만 많이 호응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제가 재미없고 억지로 하는 거면 한 명 왔으니까 하지 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멈추게 되면 이 프로그램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즐거우니까 나 혼자라도 하고 모니터링이니까 기록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계속 이어나갔던 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그 다음을 생각하라는 아까 4번처럼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라라는 것과 좀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 SNS의 책방 사업 후기를 열심히 알려라. 사실은 이게 정성이 좀 들어가고 시간이 조금 들어가기도 하지만 자기만의 방법으로 순식간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을 하셔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정리를 해서 길게 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순식간에 올리면서 그때그때의 느낌을 기록해 놓는 방법으로도 활용을 하실 텐데 지금 책방들은 어쨌든 인스타그램에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는 또 인스타그램에 맞는 그런 홍보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장성을 조금 중시해서 현장에서의 느낌을 기록해 놓고 그 느낌을 다른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보여드리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제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활용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개인의 관심사에 주목하라. 지금까지 했던 모든 프로젝트는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여전히 좋아하는 것들은 새와 관련해서 좋아하는 것들은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자기가 좋아했던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계속 확장이 되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살아오면서 몇 가지 관심사항들이 있었을 거고 책방을 하면서 접목해 봐야지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그중에서 내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개인적인 관심사도 꼭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일회성 프로그램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어떤 기관에서 한 번만 해주세요라고 하면 한 번은 하면 안 할 거고요. 한 4번 정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면 그때는 할게요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일회성으로 그때만 한 번 딱 반짝하는 프로그램은 좋을 수 있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대한 것들이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프로그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에너지를 갖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탐조 책방을 정리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 책방이 아마 12번째 직업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제 했던 것 중에 몇 가지를 추려봤는데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기도 했고 지금은 탐조 책방직이지만 10년차 놀이치료사로 일을 아동보 전문기관에서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생태문화 기획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책방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어떤 곳에 곳곳에 쓰일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살아왔던 혹은 지금 책방을 준비하는 분들이 살아왔던 이력은 분명히 책방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했던 일 중에서도 좋아했던 것 중에서도 무언가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탐조 책방에서는 새와 관련된 책을 모아놓은 국내 1호 탐조 책방이라는 타이틀을 쓰는데 국내 1호라는 걸 어떻게 쓰게 됐냐면 과학 책방을 하는 분이 국내 1호 과학 책방이라고 써놨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국내 1호 탐조 책방이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국내 1호 타이틀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만의 국내 1호가 될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탐조 관련된 책들을 모아놨는데 한 300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새와 관련된 책이 이렇게 많아요 하고 깜짝 놀라시고 탐조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놀라요. 그리고 탐조와 관련해서 탐조 용품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를 점점 확대해 가고 있고 저희 책방의 자체 굿즈들도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탐조단이라는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책방과 거의 비등할 정도로 굉장히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서 프로젝트이면서 단체이면서 또 책방과 같이 할 수 있는 무언가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탐조문화기획과 생태문화기획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탐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새에 관련된 것들을 알려드리는 입문 코스가 입문 통로가 되고 있고 또 문화기획자는 많지만 생태라는 주제를 가지고 문화기획을 해나가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생태문화기획이라는 것도 저희 책방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처음 오픈할 때부터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그게 아마 범위를 좀 더 좁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새와 관련된 국내의 첫 번째 책방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처음부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도 했고 또 아파트 탐조단이라는 것 때문에도 기존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 탐조단 이후에 탐조 책방으로 확장이 되었을 때 언론에서 점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게 되셨고요. 또 책방에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저희 전속 작가 맹순 씨라는 분도 사실 아마추어 새그림 작가이지만 점점 책방과 함께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BS 자연의 철학자들에도 나오고 시사인에도 며칠 전에 그 기자님이 다녀가셨는데 오셨을 때 되게 재밌었어요. 책방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기자님이 멘션 관련된 텀블벅 펀딩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다가 탐조 책방 그래서 신기해서 사실은 검색을 해봤대요. 검색을 해보니까 아 이런 책방이 있네 하면서 아파트 탐조단에도 관심이 있어서 취재를 오셨던 거고
그렇게 해서 또 그 언론에 또 시사인이라는 곳에도 나가게 되었는데 이렇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 또 이 책방에 관심을 갖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그런 책방도 어떻게 다가가면 매력적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 저희 탐조 책방에서 공모사업과 관련된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들 책방 준비하시는데 공모사업이 어떻게 활용이 되면 좋을지 조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야기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 상상 캠퍼스 안에 네. 입주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말씀하셨다시피 그 입주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상상 캠퍼스 이후에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뭐 비슷하게 이제 지원하는 공간으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뭐 새로 자체적으로 공간을 마련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거 자체를 지금 프로젝트처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올해까지만 있고 내년에는 이곳을 나가야 되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있나요? 하고 오히려 물어보면서 이제 마지막이 정해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또 저희 탐조 책방과 경기 상상 캠퍼스는 너무 합이 잘 맞는 거예요. 그 지리적인 위치, 100년 된 숲이 있는 새가 많은 도심 한복판의 숲. 이것 때문에 사실은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좀 많은 상태이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고민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 자체를 사실은 프로젝트처럼 진행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데 몇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제가 같이 살고 있는 맹순 씨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임대로 그냥 나가든지 아니면은 또 이 공간에 더 있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되게 하고 싶은 거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부분을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내년에 나올 다른 곳에서 나올 책과 관련해서 전국의 탐조지를 다니면서 그 이동하는 책방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기는 한데 마음은 굉장히 큰데요. 이게 또 현실적으로 보살펴야 될 그 맹순 씨가 있기 때문에 맹순 씨가 같이 돌아주면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크기는 합니다. 국내 1호 네. 탐조 책방이라고 하셨는데 2호가 있나요, 지금? 이유 없어요. 아, 제가 지금 국내 1호를 보유하고 있는 게 국내 1호 아파트 세지도 보유자. 그런데 2호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기는 했던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돈이 안 되면 국내 2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탐조 관련된 단체에서도 부스 운영을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관심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호를 과감하게 하지 못하시는 게 아마 이제 수입 부분에서 탐조 인구가 워낙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적은 인구가 여기 와서 책을 사고 그걸로 수입을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저희 탐조 책방 같은 경우는 탐조 프로그램하고 연결을 했고 또 도시 탐조라는 분야를 아예 개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상쇄가 되어서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되었지만 다른 곳에서 국내 2호 탐조 책방을 여는 일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2년 넘게 지금 진행을 하면서 탐조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런 희망이 좀 있기 때문에 탐조 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언젠가는 또 국내 2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되게 잘 들었고요. 사실 네. 저는 탐조 책방을 잘 몰랐다가 오늘 설명해 주신 거를 듣고 되게 컨셉이 명확해서 되게 엄청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프로그램들을 봐도 굉장히 이제 성공적으로 계속 런칭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지금은 그럼 이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네. 언제나 이제 신청자들이 조금 많은 편인지도 사실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이제 계속 아이디어를 기획을 하시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들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추상적일 수 있지만 어디서 이제 뭔가
영감을 계속 얻으시고 계속 디벨롭을 하셔서 확장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신청자는 확실히 저는 언론에는 노출이 많이 되었는데 노출이 된 거에 비하면 실질적인 수입이나 도움이 별로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몇 군데에서 또 뭐 KBS라든지 이런 데 나가면서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데 어떤 신뢰도 믿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쌓여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세산책이라는 프로그램 매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번 달에 안 가면 다음 달에 가지 뭐 이런 좀 안도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생각보다 이 프로그램은 정말 괜찮은 시기에 이때 들어가면 좋은데 하는데 신청을 별로 안 하실 때도 있고요. 같은 6월인데도 상상 캠퍼스에서는 2번을 넣었거든요. 근데 6월 첫 주에 있는 그 프로그램에서는 신청자가 정말 많지 않았어요. 한 5명 정도 됐었고,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할 또 같은 공간 탐조, 상상 캠퍼스에서의 탐조는 또 20명 지금 넘게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게 또 계절성도 있기도 하고 어떤 이슈가 되는 그런 새가 있으면 그때는 또 확 늘었다가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줄기도 해서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비교적 10명에서 15명 정도는 신청을 하시는 것 같다. 프로그램별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저의 강력한 취미인 탐조가 제가 이제 8년차 새를 보는 탐조인인데 탐조라는 거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그만큼 굉장히 크고요. 프로젝트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확장을 해나가는 것, 그리고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공모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고 만나면서 이게 또 필요한데 실질적인 현장에서 경험을 하는 것들 때문에 아마도 추상적인 게 아닌 현장에서 무언가를 하게 되고 현장에서 또 질문하고 답을 얻게 되면서 계속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 탐조라는 것만 해도 처음에는 첫 해에는 아파트 이런 새가 있다니 하면서 신기함으로 다가갔다면 두 번째 해에는 또 이렇게 신기한 건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새들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뭐 새가 둥지를 틀 곳이 없다. 그래서 실외기 같은 데 둥지를 튼다. 그러면 새들에게 둥지를 지어주는 인공새집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든지 해서 같은 주제이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계속 녹여내기 때문에 프로젝트와 함께 성장하면서 그 성장하는 것들을 또 사람들에게 나누고 사람들에게 나누었을 때 그 사람들이 주는 또 이야기나 피드백이 있어서 다시 또 확장이 되고 이런 과정들 때문에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모 사업을 이제 책방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잘 활용하신 거 이제 잘 들었는데 네. 이제 누구나 그런 꿈을 꾸잖아요. 이렇게 지원 사업에 딱 선정이 되어서 책방에서 운영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 근데 이제 공모 사업에 지원을 해서 네. 뭔가 통과되는 것도 쉽진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탐조 책방은 워낙 컨셉이 특별하다 보니까 좀 더 잘 뽑히셨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공모 사업 지원했는데 떨어지셨던 경험이 있으신지, 그리고 네. 혹시 어떤 지원 사업은 떨어졌지만 어떤 지원 사업에서는 또 계속해서 이렇게 당선이 되셨는데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일단 공모 사업을 넣을 때는 될 것 같은 데다가 넣어요. 왜냐하면 공모 사업이 워낙 많거든요. 정말 찾기 시작하면 공모 사업이 정말 많아서 어느 곳에나 다 넣을 수는 없어요. 그 에너지, 신청서 작성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모든 곳에 에너지를 똑같이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맞을 만한 곳들을 우선 선택하고 그곳을 선택하면 꼼꼼하게 읽고 그리고 이건 될 것 같다. 느낌이 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더 공을 들여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보적인 컨셉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선정이 됐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비슷비슷해 보이는 그런 프로젝트들, 책방 하면은 비슷한 느낌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에도 어떻게 하면 독보적으로 뛸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게 내가 좋아하는 것이어야 돼요. 아, 남이 보기에 이거 괜찮아 보일 것 같아서 남의 얘기를 쓰는 거하고 내 얘기를 쓰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계속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면 그렇게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게 그 약간 듣다 보니까 책방을 하시면서 약간 사이드 프로젝트 개념으로 네. 뭔가 프로젝트도 많이 나가시고 지원 사업도 나가신 것 같은데 이게 좋아하시는 거에서 시작을 하셔서 강의까지 하게 되신 건데 취미로 하다 보면 그게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강의까지 네. 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네. 건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고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문화기획, 요즘 문화기획 양성과정 이런 과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제 모든 시작점은 아마 대학교 졸업하고 했던 문화기획 단체에서의 경험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제가 대학에서는 중국어를 전공하고 교육학을 부전공으로 해서 졸업은 했는데 문화기획 회사에 들어갔잖아요. 문화기획 회사에 들어갔는데 자료 수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맡아서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이디어 내는 것들을 주로 하게 되었고, IMF라는 힘든 상황에서 그 상황을 견뎌내기 위해서 한 명이 해야 될 몫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료 수집을 한다든지 뭐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였었고, 문화계획이 얼마나 매력적인가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4년 후에 그 회사는 접게 되었지만 그 이후에 진행했던 여러 가지 10개의 직업군, 그 중에 하나가 또 코이카 해외 봉사단원으로 중국에 가서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강의를 하는 또 교수로 뛰기도 했었고, 이런 곳곳에 배어있는 경험했던 것들이 책방을 하면서는 다 녹아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책방은 어차피 한 명이나 두 명이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1인이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오히려 더 활용을 했는데요. 탐조는 전문가 이러면 대학원에서 박사, 석사 이런 분들이 전문가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중과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문가와 완전 초보자들을 이어줄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 탐조 입문을 안내할 수 있는 탐조 책방이 하고 있는 역할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탐조 전문가도 할 수 없고 탐조 초보자도 할 수 없지만 탐조를 하고 싶은 인구는 많아진 상태였어요. 세덕후라는 유튜버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이 1000명일 때 접을까 말까 했었을 때 터졌거든요. 그리고 60만까지 아마 지금 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새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근데 이분들이 실제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또 인스타그램을 하는 층이었었고 그 유튜버 층과 인스타를 하시는 분들의 층이 일치했어요. 초등학생, 20, 30대 여성, 이 인구가 지금 탐조 책방으로 그대로 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생각만 가지고 있던 취미를 현실로 옮길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탐조 책방으로 많이들 찾아왔을 거고요. 제가 부족한 전문성은 강사를 모시면 돼요. 오히려 강사님을 모시는 걸 저희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안 했던 부분은 북토크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북토크는 지원 사업으로 하지 않고 자체 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했기 때문에 북토크를 저희가 진행을 할 때 강의 앤 북토크거든요. 온라인으로 거의 대부분 진행을 했고 비용을 받고 진행을 해서 강좌를 멋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강의를 해주실 수 있는 박사님들을 많이 모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추어틱함은 굉장히 많이 해소를 할 수가 있고, 어차피 저희가 만나는 분들은 탐조 초보자, 탐조 입문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8년 정도 진행을 했던 탐조인으로서의 경험은 그대로 녹여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가능했던 것 같고요. 아파트 탐조단이라는 도시 탐조의 영역은 여태까지 없었던 영역이라 전문가가 없어요. 오히려 의뢰를 하면 박임자 선생님이 전문가인데 왜 저한테 그걸 의뢰를 하시냐고. 근데 공모 사업을 할 때는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박사님들을 많이 모셔서 정말 많은 대중과 또 그 전문가를 만나게 하는 장이 되기도 했어요.
오늘은 공모사업 합격하기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이 모두 책방을 창업하시고 공모사업을 잘 활용하셔서 특색 있는 책방, 동네 책방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